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2단원 직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하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업하기 전에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적으면서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요. 지구계에 대한 걸 배웠었죠. 개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해 줬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었죠.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권이 있었죠. 네, 적어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권,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질소하고 산소가 대부분이다라는 것과 기상 변화, 즉 날씨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었죠? 수권이었었죠. 수권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고 문장으로 질문하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 그림이 주어졌을 때 해석을 하면 되는데 바닷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었죠. 자, 그 다음은 무슨 공간이었었죠? 직권이었었죠. 땅, 즉 암석이나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고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외액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것은 뭐였었죠? 생물권. 자, 생물이 존재하는 살고 있는 공간을 생물권이라고 이야기해 줬고요.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넓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였었죠? 외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지구계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으로 와서요. 이번 시간에서는 직권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볼 것인데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구 내부의 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지구 내부의 조사 방법은 첫 번째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시추, 지구 내부를 직접 파서 관찰하거나 화산 분출물, 땅 속에 있는 물질이 분출, 바깥으로 나온 걸 통해 땅 속에 있는 물질을 또는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직접 들여다보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땅을 직접 파는 것도 아직까지는 약 12에서 13km 정도밖에 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지구의 층상 구조에서 보면 지구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약 6,400km 정도 되는데요. 그 깊이에 비하면 직접 시추, 내부를 파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적은 부분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으로 보면요. 직접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요. 또한 많은 시간이 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재 기술로는 모두 조사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접적인 방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접적인 방법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확인할 때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건강적인 문제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한 MRI를 통해서 사람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듯이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도 이런 초음파나 엑스라이, MRI 같이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운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죠. 지진파를 통해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구 내부를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요, 경제적이고요. 그리고 깊은 곳까지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시추, 직접 파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그림은 화산 분출물, 땅 속에 있던 것이 분출, 바깥쪽으로 나오는 현상인데요. 이걸 통해 땅 속에 있는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접적인 방법의 하나인 지진파를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진과 지진파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난 다음에 실제 지구의 층상 구조가, 지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어에 있는 말 그대로 땅이 흔들린다, 진동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땅 속에서 어떠한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이 지표면으로 전달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가리켜서 지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지진이 발생할 때 진동을 가리켜서 지진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지진이 발생할 때 생기는 진동을 지진파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빠르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다르면 빠르기가 다르겠죠? 그럼 반대로 지진파의 빠르기가 달라졌다면 물질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지진파의 변화를 통해 지구 내부를 간접적으로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태우가 이렇게 아스팔트를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조금 편하게 걸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걸어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빠르기가 조금 낮아지겠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깊은 물이거나 얕은 물이거나, 아니면 육지라고 하더라도 단단한 아스팔트인지 아니면 돌멩이로 되어 있는지 모래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속도, 빠르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빠르기가 달라지는 걸 통해 어떠한 물질인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요,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간접적으로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라는 얘기죠. 왜요? 물질에 따라 빠르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지진파, P파, S파, L파가 있습니다. 낯선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냥 중학교 올라와서 새로
새로 보게 되는 새로운 친구들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새로운 친구들의 이름을 어려워하지는 않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과학 시간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 지나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진파에는 P파가 있는데요. P파는 프라이머리의 앞자, 맨 앞자인 P를 따서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는 제일 좋다, 최우선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P파라고 하는 것은 그 말처럼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의 앞자인 P자를 써서 P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어려운 얘기인데요. 종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매질, 모든 종류의 물질을 통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이든 액체이든 기체이든. 지진파가 전달되는 건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볼 텐데요.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볼 거는 S파가 되겠습니다. S파는 secondary의 앞자인 S를 따서 S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second라고 하는 건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P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중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횡파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횡파라고 하는 것은 진행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S파는 고체 상태만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외기 액체라는 것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 지구계에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봤는데 직고는 뭐라고 배웠었죠? 대부분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바로 외기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이 액체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S파는 고체만 통과하는데, 즉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지구 내부의 외액 부분에 S파가 가다가 전달되지 못하는 특징을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L파라는 게 있는데요. 속도가 가장 느리고 지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지진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L자는요. 조금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러브의 앞자인 L자를 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파가 프라이머리라는 뜻이다라는 걸 알 필요는 없고요. P파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착한다. 종파이고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한다. 두 번째요. second. 요거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면 S파는 두 번째로 도착한다. 횡파이다. 고체만 통과한다. 그래서 외기 액체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을 보면서 P파, S파, 종파, 횡파에 대한 것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진도 9.0의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는 10여 분 만에 전 세계에서 감지됐습니다. 종을 치면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동을 지진파라고 하죠.
지진파를 통해 우리는 지구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진파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파동마다 기록되는 시점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P파는 직선으로 움직이며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S파는 속도가 느리고 액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해 지구의 내부를 최초로 밝혀낸 과학자는 모호로비치. 1909년 그는 P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호로비치는 지구의 내부가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로비치 불연속면이라 부릅니다. S파의 경로를 추적해 외핵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P파를 통해 내핵을 발견했습니다. 지진파를 통해 우리는 지구 내부가 멘틀과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진파를 통해 유추한 것일 뿐 아직 우리는 우리의 발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동영상을 잘 보고 오셨나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면 지진파를 배울 때 종파, 횡파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매우 어려운데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해주었는데 P파는 종파인데 종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이렇게 지진파가 진행하는데 땅을 흔들리면서 땅을 진동시키면서 진행하겠죠. 근데 땅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지진파가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행 방향 이거는 뭐라고요? 진동 방향. 이 두 가지가 서로 평행하면 종파라고 하는데 P파는 뭐라고요? 종파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하게 진동시키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P파는 빠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와서 뭐라고요? primary P파라고 명명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S파는 지진파가 이렇게 진행한다면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죠. 그러면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수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횡파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S파는 뭐다? 횡파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P파보다 늦게 도착하네요. secondary S파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S파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생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문제 풀고 층상구조 가보도록 할게요.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시추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맞는 설명이죠. 지진파 연구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맞는 설명이죠. 화산 분출물을 연구하면 전체 구조를 알 수 있다. 전체를 알 수가 없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파 연구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 시추에는 한계가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파에 의해 간접적으로 밝혀진 지구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각이 있는데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들어가면 껍데기 또는 가장
바깥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면부터 모면, 모로 비치치가 발견한 불연성 면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를 지각이라고 하고 육지에 있는 지각을 대륙지각, 바다에 있는 지각을 해양지각이라고 하는데 두께가 다르다. 대륙지각이 더 두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층이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은 모로 비치치 불연성면. 너무 좀 길죠? 그래서 간단하게 모호면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조금 더 보면 대륙지각의 두께는 약 35km이고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지각은요, 평균 두께는 약 5km이고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구성 물질을 조금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는요, 제주도는 바다에 있는 것이다. 돌 하루방이 많다. 구멍 뻥뻥 돌이죠. 그건 현무암이다. 돌 하루방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검은색이죠. 검은색. 자, 검은색은 뭐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현, 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제주도 돌 하루방, 검은색이고 구멍 뻥뻥 뚫려 있는 돌입니다. 제주도 바다이니 해양지각은 거물현, 검은색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배우는 것이지 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니 문장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림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가장 겉부분,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모로 비치치가 지진파의 속력이 변하는 걸 통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자, 대략 요 부분이 될 텐데요. 매우 얇죠? 이만큼의 지구 내부 중에서 요만큼이 지각이 되는 겁니다. 지진파가 속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모로 비치치가 발견한 겁니다. 자, 지진파 뭐라고 했죠? 물질에 따라 속력이 다르다. 그러면 속력이 달라진다면 물질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진파의 속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걸 통해서 서로 다른 물질로 되어 있다. 거기를 뭐라고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로 비치치 불연성면. 서로 같은 게 아니니까 연속 불 아니다. 불연성면이라고 하는데 좀 기니까 모으면. 그래서 가장 바깥쪽을 껍데기 겉부분이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지각은 육지 쪽에 있는 겉부분 대륙지각과 바다에 있는 겉부분 해양지각으로 나눠지는데 조금 전에 대륙지각은 화강암 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다는 뭐라고요? 제주도 돌하루방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멘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멘틀은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는 알 필요 없고요. 커피나 또 뭐가 있을까요? 외래어로 사용되는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멘틀이라고 하면 처음 듣고 외래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자주 보시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지각 아래쪽에 멘틀이 있는데요. 멘틀은 모호면으로부터 약 2,900km까지의 층이고
지구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암석은요, 감남암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멘틀과 외액의 경계면을 구텐베르크라는 과학자가 발견해서 구텐베르크 면 또는 연속이 아니다. 불,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아래쪽에 지진파를 다시 한번 보면요.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진파의 속력이 빠르기가 갑자기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구텐베르크가 발견해서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에요. 속력이 바뀌었으니 변했으니 다른 물질이다. 그래서 지각부터 구텐베르크 불연속면까지를 멘틀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중요한 특징인데요. S파는 전달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겠죠. S파는 고체만 통과하는데 S파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고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죠? 액체 아니면 기체가 되는데 기체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 멘틀 안쪽의 이 부분은 액체로 존재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많은 양을 하고 어려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면 3번 정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고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나 선생님에게 꼭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멘틀로 가볼까요? 멘틀 모호면부터 구텐베르크 면까지이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감남암질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외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집니다. 핵자가 들어가면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축구 대표팀의 공격의 핵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일한 선수이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 내부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이 있는데 여기도 서로 다른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핵과 내핵, 외자는 한자는 알 필요 없습니다. 바깥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자는 안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핵부터 본다면요. 외핵은 2900에서 5100km까지이다. 액체 상태이다. 어떻게 알았죠?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적어보면요. P파의 속력이 변하는 걸 통해 다른 물질이다. 근데 아예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P파가 아니라 뭐였었죠? S파였네요. 죄송해요. S파가 전달하지 못한다. 자, S파는 고체만 통과하는데 전달하지 못하니까 고체가 아니다. 를 통해 외핵이 액체의 상태라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의 녹는점이 약 1538도 정도 되는데요. 외핵이 액체 상태인 걸 통해서 온도가 대략 어느 정도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암형대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요. 암자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둡다, 안 보인다, 지진파가 안 보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파와 S파가 도달하지 않는 구역을 어둡다, 깜깜하다, 암영대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지심각이 103에서 142도이다. 이런 얘기가 와닿지 않을 텐데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진이 발생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파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멘틀과 외핵에서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외핵에서 내핵으로 진행할 때 다시 한번 다른 물질이니까 굴절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진파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를 깜깜하다, 어둡다, 암영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요 부분은 S파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핵을 통과해서 오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P파만 도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보시면 142도에서 180도까지는 P파만 관측이 되는데, 이것은 S파가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많이 어려운데요. 3번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교무실로 와서 물어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그럼 마지막 지구의 충상구조 내핵을 보도록 할 건데요. 내핵은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5100에서 지구 중심까지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체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역시 외핵과 마찬가지로 철과 니켈의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서두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내용이 많고 그리고 내용이 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과학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에서는 교과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학교 생활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과목별로 좋은 공부 습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운 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조금 작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단원의 명칭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고요? 그 시간에서 뭘 가장 중요한지, 뭘 꼭 기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번 단원은 직권의 층상 구조이다 라는 얘기죠.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건데 층으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죠. 지각이 있고요. 밑에 멘틀이 있고요. 그 밑에 핵이 있다. 핵은 다시 바깥쪽에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지진파를 통해 확인한다라는 얘기죠. P파, S파. S파는 고체만 전달된다. 액체인 외핵은 전달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S파를 통해 외핵이 액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견하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은 국어가 아닙니다. 문장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구의 구조, 가장 바깥쪽, 껍데기, 각. 육지 쪽에 있네요. 대륙지각. 두께가 두껍다. 수치는 뭐라고 이야기해 줬죠?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 줬고요.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다. 바다 제주도 기억하시고요. 검은색 돌 뭐라고요? 무암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륙은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지각 밑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뭐라고요? 막 길었어요. 모호면. 자, 그리고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었습니다. 멘틀은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요, 감남암질이 있었다. 자, 멘틀과 외액의 경계면 구텐베르크 면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그 밑에 핵이 있는데 핵은 바깥쪽에 있는 외핵과 안쪽에 있는 내핵으로 구별된다. 외핵과 내핵, 레만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해서 레만면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외핵과 내핵은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과 외핵은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네요. 고체가 아니네요. 뭐라고요? 액체 상태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으로 배웠을 땐 내용도 많았고요. 이해가 잘 안 됐죠?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림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키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